네, 앞에서 그 박민 선생님이 그 중등 수학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잠깐만요. 제가 이제 PPT 열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여기 있나? 네. 이제 중등 시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그 저희 그 설명회 신청하면서 이제 요청 사항이 좀 있으셔가지고 영재과학고랑 자립형 사립고 자사고죠. 일단 뭐 외대보고 상상고 전국 단위 자사고가 있고 이제 광역 자사고는 이제 저희가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 일단 영재과학고랑 자사고 중에서 이제 보통은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영재과학고로 수학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영재과학고랑 자사고를 이제 준비를 하면 가장 좋은 거는 일단 아이들의 이제 단기 목표죠. 그러니까 대입은 너무 멀잖아요. 그죠? 대입 뭐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뭐 의대를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면 당장 이제 중1 초등학생 6학년부터 중1들이 이제 뭘 해야 되는지 너무 머니까 어떻게 보면 뭐 서울광역제고나 뭐 아니면 경기광역제고를 가자 뭐 아니면 외대부를 가자라는 목표는 어쨌든 중등 과정에서 이제 중등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수학도 열심히 하는 목표가 설정된다는 점에서 이제 단기 목표가 설정 가능한다는 점에서 둘 다 이제 장점이 좀 있고요. 제가 이제 영재과학고 출신 그러니까 준비했던 애들 뭐 아니면 붙고 나서 이제 잠깐 준비한 애들도 많이 가르치고 자사고 뭐 있는 아이들은 뭐 주말에 오긴 하지만 자사고를 뭐 가는데 제가 자기소개서 쓰고 준비를 좀 많이 하는데 일단 영재학고 공부했던 애들 일단 특징은 그거예요. 자사고 준비한다는 애들은 대부분 영재학고 준비하다가 튼 애들이 많아서 일단 영재학고 준비를 많이 한 애들인데 일단 걔네들의 가장 큰 특징은 수학 전투력이 좀 높아요. 여기서 전투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렵게 나오든 계산이 오래 걸리든 굉장히 빡빡한 문제, 그러니까 시간 오래 걸리는 문제가 나와도 어떻게든 답을 내는 능력들이 좀 길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길러져 있다는 표현을 쓴 이유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머리가 좋고 수감이 좋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얘네들은 약간 항상 시험을 하루에 뭐 두세 시간씩 보던 애들이라 그 시험 자체에 대해 적응력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시험이 확 어려워졌을 때 그 어려운 문제를 받아들이는 체감 난이도나 아니면 어떻게든 풀어내야 되는 전투력이 되게 높은 거죠. 뭐 저 개인적으로도 저도 예전에 한 5년 동안 매일 수학 시험을 한 4시간씩 보던 경험이 있었고 그러면 사실 고등학교 가서 시험 보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뭐 이과를 가고 의대를 갈 학생들은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좀 원하면 영재과학고 테크를 타서 좀 공부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자체가 결국은 자사고를 가게 되거나 아니면 뭐 일반고 중에서 좀 빡센 이과죠. 뭐 낙생이나 중앙이나 대진 같은 데를 가서 결국은 수학이나 과학을 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수학학원 원장들이 그 영재학고 준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저랑 상담하시면 아이가 가능하면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걸 하다가 약간 수학이 질려하거나 애들이 수학 잘하는 애들이 많은데 비해서 나는 못해라고 해서 아이가 되게 침체되거나 침울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잠깐 빼서 뭐 다시 선행을 한다던가 보통 그 학원에 빼서 아이의 자신감이 너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제가 거기 있다가 와서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 한동안 그 본인은 되게 수학을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본 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제 어머님이 계속 이제 주의 깊게 그걸 관찰을 하고 아이랑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직은 그래도 그 어머니랑 얘기를 하는 나이의 단계이기 때문에 뭐 고등학생이 되면 사실 얘기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또 영재과학고 보내려는 분들 중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영재과학고 커리가 보통 이제 지금 현재 얘기하는 고등학생으로는 중등 수학 다 배우고 고등에 이제 고등상, 고등하하고 지금 이제 새롭게 개편된 수학 원의 수열 부분까지만 이제 보통 공부를 해서 준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미적분 진도가 늦지 않냐라는 얘기를 좀 말씀 많이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그 영재과학고 3차 캠프 가기 전에 2차 정도 끝나고 와서 뭐 예를 들면 중3 때나 빠름이 중인데 보통 중3이죠. 중3 때 와서 미적분을 해도 앞부분 고등 상하랑 수원의 수열이 잘 돼 있으면 사실은 미적분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아이들이 5월 달에 와서 그 해 중3을 보내면서 보통 뭐 이제 문과 미적분이죠. 수투, 뭐 이과 미적분이 미적분을 다 끝내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다 준비하면서도 고등상화가 잘 돼 있어서 고등학교 수학이 이제 준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점에서 만약에 이제 도전하실 분들은 할 수 있는데
제가 저기 써놨듯이 집안 전체가 되게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포커싱이 그 아이 수학 시험 보고 공부한 거에 맞춰지기 때문에 저희 집도 옛날에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되게 많이 싸우시고 힘들었던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수학이랑 과학 하는 것만 너무 좋아해서 결국은 이제 영어랑 국어를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그 영어를 되게 단어 외우는 걸 회피하고 수학학만 하다가 대학 갈 때는 결국은 일반고 가서 갈 때 영어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영어 국어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 특히나 이제 이 아이들이 외우는 거, 뭐 국어 읽는 걸 되게 싫어하고 수학과만 계속 파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장점은 고등과학 준비를 어쨌든 그 물어를 하든 화우를 하든 생물을 하든 어쨌든 한 번씩 뛴 아이들이 일반고를 학생이랑 대진 중학을 가서 그 과학 중점인 그 학생이나 중학을 가든지 아니면 이제 어쨌든 과학이 좀 빡세나 그래도 대진 같은 데 가도 그 영재학과 준비하는 애들이 과학을 좀 수월하게 하는, 그러니까 공통과학이라고 해도 어쨌든 물원, 화원, 생원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이 많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보통 자사고도 많이 치기도 하는데 자사고 이제 고르게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자사고 준비를 하면 그러니까 중등에서 내신 공부하는 습관도 들이고 그러니까 그 연습도 많이 하면서 이제 수행평가 준비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이제 비중이 좀 줄긴 했지만 고등학교 가서 학종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긴 한데 이제 하나 좀 우려되는 점 그거죠. 제가 이제 자사고를 예전에 이제 외대부고 반을 운영하고 있다가 지금 안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실제 제가 정말 뛰어난 아이들이 외대부고에 가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자존감이 많이 깎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러다가 뭐 서울대 못 가고 연대를 가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냥 일반적인 여기 이 동네에서 그냥 뭐 외고를 가거나 아니면 좀 이제 수학은 좀 약한 곳이죠. 그러니까 순회를 가거나 뭐 분당을 갔던 아이들은 내신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잘해서 그 서울대 가기도 하는 걸 보면서 굳이 그러면 자사고를 가야 되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요새는 이제 아이들이 상담을 하면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장단점을 얘기해주고 선택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갔을 때 장점, 단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시가 이제 확대되면서 이제 뭐 좀 메리트가 있지 않냐라고 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정시에 확대되는 게 단계적으로 일어나서 이제 조금 영향이 있지만 많지 않고 여전히 그래도 학종으로 가는 게 꽤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서 더 고생을 하고 결과가 안 좋을 수 있다는 걸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거는 개인적인 이건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어쨌든 정권은 그 특목 자사고에 좀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얘기는 안 하지만 지난 작년 재작년에 결국은 외고나 특목 자사고의 실적이 좀 떨어졌어요. 서울대나 뭐 기타 등등이. 그러니까 그게 뭐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해서라고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체감하는 것도 되게 많이 떨어졌고 외고나 자사고 있는 애들은 자기들이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다음 정권의 기조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지금 만약에 지금 여기 예비 중일인데 얘네들이 대학을 갈 때쯤이면은 어떤 정책이 나올지 모르니까 사실은 그거는 선택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좀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중3 애들은 자사고를 너무 열망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낙생 중앙 대진내 이과를 가서 의대를 지원하자라고 해서 작년에 저희 반에서도 이제 의대 보고 치려는 3명이 지금 다 대진이랑 낙생을 가 있는 상태고 앞으로는 뭐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제가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거를 좀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시험을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중등 과정을 시작한 다음에 중등 시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 이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시험 트렌드는 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위에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키우신 학부모님은 잘 아실 텐데 일단은 지난 한 2, 3년 동안 그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한가 이제 확립되면서부터 전반적으로 순회 내정을 비롯한 분당 지역 학교 시험들이 굉장히 쉬워졌어요. 특히 중2 시험을 굉장히 쉽게 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시험을 처음 보는 세대다 보니까 그 약간 사실은 그 중1인데도 선생님들이 가르쳐 보면 초등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험을 조금만 단원 평가를 어렵게 내도 애들이 확 떨어지니까 시험을 어렵게 못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험 기조를 유지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중간고사도 안 보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쉽게 냈는데 막상 또 2학기 갔더니 내정이 좀 어렵게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순회 내정은
어렵게 낼 생각이 있는데 아이들의 상태를 보면서 이제 쉬운 걸 내기 때문에 약간 어렵게 나오는 시험 대비도 좀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분당이나 샛별 같은 경우는 특정한 선생님이 어렵게 내지 않는 한 좀 쉽게 내는 경향이 있으니까 학교 시험은 좀 쉽게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 약간 안타까운 거는 이제 애들이 시험이 계속 쉽게 나오면 학교 시험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알기 때문에 그게 고등학교 가서 정말 많이 해야 되는 대신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랑 괴리감이 되게 커져서 고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빡세게 공부하는 습관을, 내신 공부하는 거를 좀 중학교 때 해야 고등학교 가서 내신하는 데도 도움이 될 텐데 그런 게 좀 안타깝고요. 간단하게 가장 많은 게 수능이랑 내정이니까 말씀드리면, 수능은 보통 학교 프린트 위주로 내는데 이 학교 프린트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어려웠는데 작년에 좀 쉽게 나와서 쉽게 나온 거고, 내정은 보통 이제 기출 문제를 반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기출 유사 문제를 내서 메이저 파이널이라고 해서 이제 항상 이제 시험지도 내고 뭐 학교 앞에서 나눠주기도 하고 이제 강의도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나눠주는 거는 좀 힘들고 저희가 이제 문제를 만들어 놓고 이제 저희 학원에 있는 학생들은 풀리는 이렇게 이제 유지를 하고 있고요. 하나 트렌드 변화가 올해 이제 트렌드 변화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자유학년제 되면서 이제 지침이 내려온 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꼭 다 볼 필요 없고 상시평가나 이런 거를 확대해도 된다는 얘기였지만, 그래도 이제 주요 학교들이 이제 대부분 중간고사를 봤는데 올해 이제 뭐 코로나 때문인지 몰라도 현재 지금 중간고사를 순회 중3이랑 불고기인가 한 두세 학교 빼곤 다 시험을 안 봐요. 중이랑 중간고사를.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수행평가를 잘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행평가 점수가 되게 중요하죠. 뭐 자사고를 안 가더라도 일단은 내신 성적을 잘 받아서 본인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다라는 아이들이 인식이 들어야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본인의 자존감도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되는데, 이제 애들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도 수행평가 되게 우습게 여기고 대충 보고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되게 꼼꼼하게 챙기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수행평가가 중간고사에 준하는 시험이라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서는 이번 중간고사부터죠. 그러니까 수행평가 대비 모의고사를 한 주에서 3주에 걸쳐서 3회 시험을 이제 실시하고, 그 시험 문제는 보통 이제 수행평가는 자기 학교 교과서에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쭉 보다 보면 굉장히 그 테마로 된 그 탐구 문제 같은 게 있는데, 그 탐구 문제를 보통 내기 때문에 그 탐구 문제랑 그간에 이제 저희가 기출 문제를 가지고 시험 형식에 맞춰서 시험을 보고 각반 담임 선생님들이 이제 그거를 첨삭을 해주는 방향으로 이제 수행평가 대비를 하도록 이번에 좀 안을 짜서 실행을 할 것이고요. 물론 이제 수행평가는 시험 전에 바로 알려줘요. 어떤 거 낸다는 거를. 뭐 보통 이제 교과서 탐구 문제 한 5문제를 알려주고 그 중에서 2문제를 내는데, 근데 그걸 알려주면 저희가 바로 그거를 문제화 시켜서 연습을 좀 시켜서 아이들이 이제 서술했을 때 깎이지 않도록 이제 그거를 하려고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등 수학이 그럼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야 하느냐라는 말씀을 이제 물으신다면,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학교 시험 있는 게 100점 맞는 수준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그 학교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관연도, 그러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에 기출 같은 걸 풀었을 때 현재 시험 대비 막 하기 직전까지는 1개 아니면 2개까지 정도 될 때까지 반복을 해서 그 시험이 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도가 급해서 예를 들어서 2-1 나오고 2-2, 3-1을 나가더라도 2-1 있는 거를 다시 복습을 하고 본인이 성취가 돼서, 그래서 그 기출문제가 나올 때까지 복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개념원리랑 뭐 센 같은 게 나가고 다시 센을 복습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센 가지고 저희 뭐 메이저 테스트가 센에 대한 복습 테스트인데 뭐 그게 100점 맞을 때까지 연습을 하고 지나간 학생, 그럼 이제 다음 단계 2-2나 3-1을 나가겠죠. 이제 그렇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그 2-1을 이제 2-2나 3-1 나가면서 이제 저희 테스트 시간에 기출문제 시험을 보면 굉장히 많이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이제 얘네들이 중1 시험도 안 받고 초등학교 때 시험은 단원 평가같이 굉장히 쉬웠던 데 반면에 이 기출 문제는 생각으로 되게 어려운 문제가 섞여 있고 시간 안에 푸는 것도 굉장히 압박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반 아이가 이제 중등 그런 기출 문제 연습을 하는 아이가 있는데 좀 늦게나마 중2 되기 전에 와서 중1 걸 다시 하고 중2 걸 해서 이제 기출 문제를 보는데, 처음에 메이저 테스트 다 맞는 것도 힘들었지만 요새 기출을 보면
막 8개씩 틀리거든요. 근데 그 8개 틀리는 게 지금 한 2주 정도 됐는데 시험을 보고 오답을 하고 다시 복습을 하고 오답을 하니까 지금 어제 제가 기억나는 게 어제 4개 정도 틀렸거든요. 본인 스스로도 나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나아지는구나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 8개 틀렸을 때 자기 시험 빵점 맞으면 어떻겠냐는 학생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저는 가장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가서 그게 1개나 2개 될 때까지 하고 이제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제적으로 어렵다 하는 학교의 기출문제도 그 저희 심화서라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책들의 아주 최고 단위도가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A급 같은 경우도 A단계의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고 실제 B단계 정도의 문제만 나와도 체감 난이도가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A급 수학의 A단계를 푸는 이유는 오래 걸리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 습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그게 고등학교에 어려운 문제 풀 때 도움이 되고 킬러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는 것 때문에 마지막에 복습을 할 때 제가 A급을 권해드리는 거지, 실제 기출문제 중등 과정을 다 했다, 그래서 고등을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는 사실은 센 정도의 센 C 정도를 풀고 기출문제로 복습을 하고, 그러니까 분당에 있는 기출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하고 복습을 하는 정도도 충분하다. 이제 제가 이제 충분하다 말씀드린 이 기출문제가 사실은 한두 개 틀리는 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하셔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기준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선행 진도를 하죠. 제가 이제 이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개념원리랑 센이랑 수학 게임 알파 같은 제가 이제 쓴 책이라 써놓은 거고, 그게 이제 제일 기본서죠. 보통 이 정도인데, 뒤에 A급 블랙라벨은 추가적으로 만약에 복습을 하는데 너무 쉬운 거는 이제 다 성취가 된 학생들이 이제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센 C 있는 거를 정확하게 복습을 많이 잘 한 상태에서 기출 문제가 95점 이상 나오면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충분한 걸 가지고 고등학교 걸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뒤 밑에 써 있는 워크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험 대비하기 전에 이제 이 시험 대비 책도 제가 옛날에 처음에 10년 전이 넘었나 이제, 아무튼 분당 지역에 처음 이 메이저 수학학원 처음 시작할 때 그 분당이나 강남 지역의 기출 문제를 엄선해서 만든 거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워크북이라고 하는 시험 대비도 기출 문제를 베이스로 연습을 시키고, 실제 최신 기출은 마지막에 그 기출 모의고사 형태로 붙여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가 중등에서 이제 예비 중을 처음 시작하실 때 진도를 나가고 복습을 해서 그걸 성취를 이룬 다음에 최종적으로 고등을 나가기 전에 해야 되는 기준을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건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시험을 보면 시간 압박이 많아서 이제 굉장히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등 시험이 시간이 부족하거나 빡빡하면 고등 시험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렇다고 아이를 빨리 풀어라 하면 실수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항상 이제 애들한테 그러니까 어머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애들한테도 얘기하는 건데, 시험을 볼 때는 시간 맞춰서 풀고 다 못 풀더라도 끊고 채점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본인의 점수를 정확하게 알고 다시 풀고 오답을 하는 게 맞는데, 그거를 반복함과 동시에 평소 때 풀 때는 당연히 긴장감을 갖고 정확하게 푸는데 정확하게 푸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빠르게 푸는 거는 정확하게 푸는 거를 여러 번 하고 많이 하고 시험을 많이 볼수록 빨라져요. 그러니까 빠른 거를 체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는 정확하게 해서 100점을 맞는 연습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 같고, 이것도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제 이런 지필평가가 폐지돼서 어쨌든 그 시험 공부할 때 압축적이고 폭발적인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거에 대한 대응책은 저희 학원 내 자체 테스트를 많이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중일 같은 경우는 중일 자체로 자체고사,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고요. 이제 중간에 필요한 수행평가 같은 경우도 수행평가 대비를 할 수 있는 시험을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보는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좀 반복했으면 좋겠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수행평가 대비를 하는 모의고사가 저희가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에도 이런 걸 넣어놓긴 했지만 새로 이제 아마 양식을 만들어서 기존의 기출 문제랑 나올 문제들을 만들어가지고 수행평가 대비 모의고사를 올해 이제 3월이니까 3월 아마 마지막 주, 그러니까 시험 전 3주 정도에 이제 저희가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시험을 안 보는 학생들이 이제 시험 보는 연습이 안 되기 때문에 OMR 작성하는 연습도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OMR 작성시키고 시간 정확하게 지켜가지고 저희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다 같이 모여서 시험을 보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너무 많이 모이긴 그러니까 가장 큰 강의실에 아이들 널찍이 띄워서 마스크 쓰고 시험을 보게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요런 이제 시험지로 시험을 보는 거고요. 이제 이건 옛날에 2017년도부터 옛날 거지만 이제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시험을 보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원래는 저희 학원이 이런 학습 현황 파일이라는 걸 매일 와서 작성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학생이 매일 오면 일단 숙제 검사를 하고, 그래서 노트 검사를 해서 숙제 검사를 하고, 그거를 채점을 시키고, 그 채점 시켜서 틀린 걸 옆에 오답을 시키고, 오답을 다 했으면 오답 채점도 시키고, 이제 그걸 완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어떤 뭐 문제를 풀든 아니면 내용이 나가든 수업을 나가는 그런 수업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숙제, 그 다음에 오늘 봤을 때 테스트 이름을 쓰고 테스트 결과를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하고 선생님이 마지막에 가기 전에 이제 귀가 사인을 해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매일 저희가 카톡으로 다 발송을 해드리는데, 이제 중간고사가 있을 때는 저희가 학기 중에는 이런 학습 현황 파일이랑 방학 때는 이제 이런 로드맵, 그러니까 각 매일 방학 때 이제 같이 계획을 세워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랑 세워서 2달 동안 어떻게 할지 세워서 매일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제 성취도를 매주 저희가 이제 카톡으로 발송을 해드렸는데, 중간고사가 없다 보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방학 2달 하고 중간고사 대비하고 기말고사 대비하고 방학하고 이제 이런 이제 리듬이 깨지고 스케줄이 깨지기 때문에 중간고사가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월간 보고서라고 해서 앞에서 이제 학습 현황 파일에 있었던 내용을 한 번에 모아서 이번 달에 수업을 도대체 뭘 했고 이제 숙제 평가도 한 번에 볼 수 있죠. 얘가 뭐 C가 계속 많으면 이번 달에 숙제를 대부분 안 했구나. 뭐 A가 되게 많으면 그래도 이번 달엔 나름 열심히 했네. 뭐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고, 테스트 결과도 위에서부터 보면 이제 테스트 결과가 나아지거나 아니면 뭐 정체가 되어 있거나 이제 이런 것도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월간에 저희가 이번 달 3월부터 저희가 담임 선생님들이 작성을 해서 아마 보내드릴 거고요. 그 밑에 이제 3월 학습 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예를 들면 2-1 센이랑 2-2 뭐 A급을 풀기로 했다. 계획이 있으면 학습 평가는 이제 선생님이 내려주시겠죠. 뭐 문제가 너무 어려워해서 뭐 다른 좀 쉬운 교재를 푸느라고 위에 계획 말고 다른 걸 풀었다던가, 아니면 뭐 결석이 많고 숙제를 너무 안 해가지고 이번 달에 잘 못 나갔다던가, 아니면 이번 달에 아이가 너무 의욕이 넘쳐가지고 위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나갔다던가, 이제 이런 평가를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3월 달에 평가를 바탕으로 4월 학습 계획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작성을 해서 어머님들께 보내드리면, 이제 아이와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아이도 내가 이번 달에 이걸 해야 되겠다, 이번 지난달에 못했구나도 보여서 본인들이 그 해야 되겠다는 것도 느끼고, 아마 학부모님들도 이런 걸 하겠구나는 걸 알고 뭐 상의를 하시는 일 있으면 저희랑 이제 통화도 하시고 이제 이렇게 되실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계획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전면 온라인 수업 때문에 제가 11월 달 말에 이제 방학 전 로드맵을 한번 다 같이 작성한 적이 있는데, 그 로드맵을 작성하니까 특히 저학년, 이제 엄마도 좀 무서워하고 자기가 뭐도 해야 되는 저학년은 그 계획에 따라서 자기가 숙제를 못하는 걸 되게 스트레스 받고 많이 체크하고 되게 같이 얘기를 많이 해서 결국은 더 알차게 나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월간 보고서를 학기 중에 계속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이제 그 두 가지를 새로 시행해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박민희 선생님이 얘기한 발표랑 제 발표는 지금 마치고 지금까지 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그러면 학원을 연락 주시면 뭐 제가 방문 상담을 해도 되고 전화 상담을 해도 되니까 그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최대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